여기 배꼽 썩은 병에 걸린 고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밭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지난주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고추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 갑작스럽게 장마가 찾아오면서 토양 수분이 급격히 변하고 그 결과 뿌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고추 끝이 갈변되거나 물러지고 썩는 배꼽 썩은 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 속에서 배꼽 썩은 병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추 보신 적 있으시죠? 고추 끝이 까맣게 갈변되거나 물러지며 썩어가는 증상. 지금 고추밭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저희 밭에서도 이런 피해가 나타났고요. 이런 증상 혹시 탄저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건 탄저병이 아니라 배꼽 썩은 병입니다. 두 병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원인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탄저병은 곰팡이균에 의해 생기는 전염성 병해로 주로 열매 옆면에 동그랗게 움푹 팬 검은 반점이 생기고 주변으로 번져나가며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배꼽 썩은 병은 칼슘 결핍으로 인한 생리장애이기 때문에 열매의 끝부분이 먼저 검게 물러지고 마르듯 썩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꼽 썩은 병은 약을 아무리 뿌려도 효과가 없고 칼슘을 꾸준히 공급해줘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열매가 맺고 클 때, 제때 칼슘을 공급하지 못해서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또는 질소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칼슘 흡수가 방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기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된 폭염 때문에 땅속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땅이 바짝 마르면서 수분이 부족해졌죠. 그러면 뿌리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칼슘 흡수도 잘 안 됐겠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했던 땅이 순식간에 젖어버리면서 뿌리 주변 산소가 빠져나가고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미 폭염에 지쳐있던 뿌리는 이제는 질식까지 하게 되니 결국 버티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뿌리는 칼슘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필요한 열매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배꼽 썩은 병 증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방법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극심한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오는 기후에서도 조금만 미리 준비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배꼽 썩은 병 예방을 위해 미리 했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식 초기부터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는 건데요. 고추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부터 칼슘을 꾸준히 몸속에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칼슘 비료를 물에 타서 관주하거나 아니면 잎에 직접 뿌리는 연매시비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공급해줘야 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가물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물을 확 주는 방식. 이거 뿌리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물은 같은 시간대에 일정한 양으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폭염 시기나 장마 직전에는 수분 조절이 정말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조절하는 건데요. 질소나 칼륨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잎만 무성해지고 정작 열매까지 칼슘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배꼽 썩은 병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도 욕심내지 말고 적정 수준만 주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질소, 칼륨 과다 사용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폭염 시기에 뿌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요. 지온이 30에서 35도 이상 올라가면 뿌리는 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칼슘 흡수도 같이 중단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멀칭을 해주거나 이른 아침에 물을 줘서 뿌리 온도를 낮춰주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비가 계속 오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썩은 열매는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비가 오든 말든 썩은 고추는 지체 없이 손으로 따내야 합니다. 아, 비 오는데 나가서 따야 해? 싶겠지만 그대로 두면 곰팡이나 세균 감염이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니 비가 오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꼭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칼슘을 연면 시비로 보충해 줍니다. 지금은 뿌리가 물에 지쳐 있어서 관주로 주는 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잎을 통해 칼슘을 공급해 주는 연면 시비가 유일한 대안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가 잠깐 그쳤을 때를 노려서 칼슘을 분무기로 살포해 주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하지 마시고 비 소강 상태가 1시간에서 2시간이라도 생기면 그때 살짝만 뿌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충전식 분무기입니다. 비가 멈췄을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연면 시비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넓은 고추밭에서는 펌프질할 필요 없고 손목 부담 없이 쭉 뿌릴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합니다. 충전식 분무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잎에 뒷면 위주로 뿌리면 흡수율이 훨씬 높고 한 번에 왕창 뿌리는 것보다 짧고 자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질소 비료는 지금부터 완전 중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질소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잎은 무성해지고 열매는 갈라지고 썩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배꼽 썩은 뼈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죠. 지금은 질소가 아니라 칼슘, 붕소, 마그네슘 같은 미량 요소 중심의 연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소는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식물 상태를 봐가면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마가 끝났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뿌리 관주 재개입니다. 장마 동안 지쳐있던 뿌리에게 에너지를 다시 채워줘야 고추가 본격적으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뿌리 관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슘은 작물 내에서 수분과 함께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과 열매로 이동하면서 칼슘도 함께 운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공급된 칼슘은 식물 전체에 안정적으로 퍼지고 열매에도 도달할 수 있어 배꼽썩은병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관주는 일정한 농도로 반복적으로 줄 수 있어 지속적인 칼슘 공급이 가능하고 토양 내 칼슘 농도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연면 시비는 흡수량이 적고 고온 조건에서는 잎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마 후엔 반드시 뿌리 관주부터 재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복합 연면 시비입니다. 즉 칼슘, 붕소, 마그네슘이 포함된 영양소를 잎과 열매에 골고루 뿌려주는 작업이죠. 지금은 고추 열매가 집중적으로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영양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멀칭 보관과 배수 상태 점검인데요. 비가 그쳤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장마 후 땅속엔 여전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 빠짐이 제대로 되는지 땅이 가습해져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된 잎 제거입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통풍이 잘 안되고 그로 인해 병해가 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늙은 잎, 병든 잎, 햇빛 가리는 잎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지금 이 시기에도 충분히 건강한 고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배꼽썩은병의 원인부터 기후변화 속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장마철인 시기에 연면 시비와 배수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